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86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66일차. 오늘 성공은 당신 것, 성공은 당신 것. 나는 43페이지예요. 43페이지에 안과 밖이, 안과 밖, 어디서 찾을까? 성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을 어디서 찾을까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한가? 만족한가? 뭐 없어도 해탈해서 그냥 올 것이야 라고 해서 있는지. 아직은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진짜 부자, 뭐 성공 이런 것들을 아직 원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외부에 속아버렸는데 그게 외부가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못 알아들었다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안과 밖 어디서 찾아야 되지? 성공은 아니라는데 그렇죠? 네, 볼게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좌뇌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좌뇌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지만 막상 원인을 제대로 짚어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원인을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 설명을 하죠.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됐어라고 하는데 막상 이 원인을 짚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야. 짚어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쫙 봤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22년을 했고 지금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저를 보고 제가 저를 봐도 이 토막은 보는데 길게 보지를 못한 거야. 길게 모든 전체를 통찰하는 힘을 가지신 분은 아직은 우리한테 가깝게 있거나 좀 더 확장해서 봐도 제가 볼 때는 통틀어서 봐도 네, 그 선생님이 전체를 보고 통찰하시는 힘이 있으세요. 그 에너지가 있죠. 그 통찰하실 수 있는 그 의식이, 왜냐면 근원적인 거에 내 마음을 보고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이제 기교를 부린다 해야 되나? 뭐 삶을 막 이렇게 사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도 이제 그 지나온 것들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 진짜 막상 원인을 제대로 짚어주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뭐가 선생님, 그냥 그렇다는 거죠. 제가 뭔가 선생님만 막 이게 하는 추앙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원인을 딱 그걸 딱 집어주시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웃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러면 이렇게 될 감기라는 이름도 짓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감기하면 각자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건, 쇼크,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을 지어 버려요. 이름을 지어서, 아, 저렇게 지금 계속 이름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이거는 뭐 하나 그냥 딱 이름, 이건 휴대폰이야 라는 이 이름, 이거는 괜찮지만 어떤 이 감기, 어떻게 아팠어? 너 감기인가 봐. 이러면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럼 감기로 세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감기는, 야, 너는 감기 걸릴 때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 이런 사람도 있고, 넌 뭐 야, 감기인데 엄마가, 야, 감기는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나은데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감기는 뭐 병원 가면 7일이고, 뭐 집에 있어도 일주일이고, 막, 응, 그 말인데 똑같이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기하면 콧물 흐르고 막 이래. 저는 뭐야, 감기가 아니라 몸살에 집중이 돼 있어서, 으실으실하다. 그러면은 그런 으실으실하다가 전체 몸으로 퍼져나가고, 그러다가 막 열이 나고, 뭐 막 드러눕고, 막 이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기라는 이름을 짓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감기에 그 프로그래밍이 벌써 되어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른인 우리가 이게 제대로 청소가 안 되니까 아이한테 그냥 내 생각을 자꾸 던지죠. 내 생각을 던져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자기 신념 체계를 던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봐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소녀가 와 있어서 막 그런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이제 뭘 느끼냐면, 제가 어 한 2년 전인가 언제 있잖아요. 그 50이 넘었잖아요. 50이 넘으면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좀 아프잖아요. 50견이다. 다 50견이래요. 60 넘으면 50견 안 걸리는가? 궁금하네. 50이 되니까 50견, 뭐 조그만한 거 50견이래. 다 50견이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아팠거든. 진짜 건강 체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게 50견이래요. 근데 병원은 가기 싫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이게 괜찮아졌어요.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요새 한 달 됐나? 갑자기 있잖아요. 여기는 아닌데 이 뒤에 어디 근육이, 이 안쪽에 근육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이게 뒤로 뻗치잖아요. 완전 숨을 못 쉬게 잘잘잘잘잘 매기는 거예요. 그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목욕탕에 가서 나가시라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이거 팍 던지는데 막, 아, 아빠 죽는 줄 알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더니 그냥 이렇게 펼치고 있다가 탁 던지는데, 와, 아빠 정말 잘잘 맸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 안 움직이면 더 굳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원리를 배우고 나서는 모든 게 그러니까 아파도 원리, 애를 키우는 것도 딸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원리. 그 원리를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원리 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원리를 자꾸 제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픈 거를 이걸 자꾸 움직여야 된대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아픈 걸 또 경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막 얘가 막 쫙, 이게 막 근육을 쫙 늘리는 느낌? 이게 막 쫙 늘리는 느낌이 그게 싫어서, 경험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경험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인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프니까, 살짝 아프니까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한번 팍 움직이고, 이걸 자꾸 움직여야지만 이게 풀린다 하는데, 아픈 거 경험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쇼크가 있어서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딱 있는데, 상처라는 게 내가 경험하기 싫어하는 경험을 했어요. 싫어하는 경험을 했는데 이걸 또 경험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린 어때요? 경험하기 싫은 거를 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다녀요. 억압을 시켜놔요. 너 올라오지 마 이래요. 그러면은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지거나 골마지거나,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언젠가는 튀어나와요. 근데 그걸 억압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는 곳을 만났으면 끝까지 어릴 때 그 경험을, 이거를 사라지게 제 맥락, 내가 그때 했던 생각, 생각이 이렇게 됐네라고 믿음으로 들어간 것을, 생각을 바꾸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을 또 하기 싫어서 안 보고 다니는 거죠. 공부하면서도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헷갈리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래 보니까 점점 제가 있잖아요. 요 근래에 저 차에 있잖아요. 뒤에 뭘 놔둔 거예요. 그럼 그걸 이렇게 집으려고 하면은 계속 차에서 숨을 못 쉬겠는 거를 저기 꺼내려니까, 이렇게 잠깐 이제 신호받았을 때 꺼내야 되잖아요. 뒤에. 꺼내면, 하, 저걸 꺼내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딱 꺼내면 잠깐 막 숨을 못 쉬겠고, 또 꺼내려고 하면 잠깐 숨을 못 쉬겠고, 지금 제가 몇 번을 그랬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제 그랬더 움직인 거예요. 움직였더니 이게 조금은 아직 남아 있는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야, 이게 아픈 걸 경험하기 싫어서 가만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제가 그때 운동을 체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뒤에 뭐 물건 집으려고
한 네다섯 번, 여러 번을 이렇게 제가 했어요. 기억나는 게 네다섯 번이에요.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 움직였더니, 경험을 했더니, 아픈 걸 또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했더니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안 낫더라고요. 한 번 경험 탁 하고 나서 확 낫는 게 아니라 계속 굳어져 있는 것을 점점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괜찮아지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신념하고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경험하기 싫어해서. 경험하기 싫어해가지고 회피하고 막 이러거든요. 안 보려고 하죠. 나는 생각 안 나요. 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그 생각으로 나는 찾기 싫으니까 그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다. 근데 그걸 열어놔야지 결국은 아닌 척해도 결국은 이 신념이 드러나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찰을 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념이 있잖아요. 그럼 전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많이 전체를 봐봤자 얼마나 보겠어요. 어린아이의 그 신념 체계, 어릴 때 이걸 해결하고 보는 거와 이걸 해결하지 않고 보는 거하고는 어린아이가, 저는 요새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어릴 때 저희 엄마는 머리도 짧게 잘라주고 길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긴 치마도 입고 싶은데 긴 치마도 못 입게 하는 거. 애가 어른 같다고. 근데 엄마 몰래 어떻게 해요? 립스틱 바르고. 빼도 엄마 구두 있잖아, 신고. 긴 치마 입고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른인 척하는 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모습은 어른같이는 하고 있는데 내면은 어린아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도 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안은 보지 않고 겉에서만 그냥 어른인 줄 알고, 다 아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단체와 강연 계약을 했는데 그곳의 대표는 강연 입장권을 다 팔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100%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면 저는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대표에게 안심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가 그러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강연장에는 입석밖에 남지 않았고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면에서 알고 하는 일은 뭐든 어긋나는 법이 없고 내면에서 어떻게 해요? 알고 하는 것. 내면에서 알고 하는 것은 어긋나는 법이 없대요. 근데 내면에서 아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있고 내가 뭔가 내 욕심 때문에 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고 이제 내 내면에서 진짜 무엇을 아느냐는 거죠. 내면에서 진짜 알면 어제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실 놓아버림하고 그냥 기억을 안 하는 거랑 또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놓아버린 거는 그냥 믿고 내려놓는 거. 그냥 될 거라는 거를 알면 강연장에서 그냥 표가 다 팔릴 거라는 걸 알고 그냥 걱정 안 하는 거. 놓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냥 잊어버리는 거는 회피하는 거일 수 있어요. 잘 돼야 되는데, 아, 그래, 뭐,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회피하는 거. 그거랑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회피하는 거냐, 진짜 믿느냐, 믿어지느냐, 그거라는 거야. 근데 무의식에서 아는데 안 봐요. 안 보고 아직은 이제 성공의 궤도나 이런 모든 원리를 알려주시는 분한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여쭤봤어요. 그럼 알려주시는데 이거는 A야, B야 이렇게는 안 알려주세요. 이런 환경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해요.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알아요. 무의식에서 알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죄책감에 막 그래요. 근데 또 선생님은 뭐예요? 죄책감이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일단 벌려진 대로 또 어떻게 해서 또 잘 해결돼야 될지를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일이 벌어지면 벌어진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속 진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참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모르고 자꾸 이렇게 엇갈리게 막 에너지를 막 있죠. 막 엇갈리게 그렇게 해놓는 내 불안감 때문에 내 신념으로 드러내려고 막 있죠. 엇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다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에서 알면 느긋한 법인데 심지어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그 점을 알고 있다는 완벽한 확신이 내면에 있고 완벽한 확신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있고 자신에게 결과는 이미 명백합니다. 근데 이걸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안 봐요. 왜? 어떻게 해결해야 될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안 받고 모르는 거죠. 신념대로 해요. 모든 사람. 그래서 신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신념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신념대로 가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니야. 너는 그렇지. 나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이래요.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너는 그랬겠지.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을 나오고 대학 박사, 대통령도 자기 신념대로 하고 있더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자기 신념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 신념들을 다 대통령들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건을 적어보세요 하고 그 사건이 약한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다 할라나 말라나 모르겠지만 대통령 뽑는데 이력에 그걸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신념 체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엄청 많이 맞았었다, 뭐 아버지한테 계속 맞았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랬었대요. 안 괜찮잖아요. 그 분노와 이거를 어디다 던질까? 이 세상에 국민들에게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신념 제대로 재맥락되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진짜 우주의 원리를 그리고 그 자꾸 빛을 보시다 보니까 빛이 그냥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알갱이 보이시죠? 비달갱이. 비달갱이 보시는 분 많죠? 비달갱이가 있어요. 근데 비달갱이가 보여요. 막 이렇게 정자가 막 움직이면서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그러면 저 빛은 어디서 왔지? 그냥 이렇게 생긴 건 그냥 빛을 봤을 때 빛이 그냥 있나 원래 있으니까 다니나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을 또 계속 빛을 보시다 보니까 빛이 나오는 그곳을 아시게 된 거예요. 미세한 것들을 보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만이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펼칠 때 적어보고 여기에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다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하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도 아침에 저 요새 있잖아요. 막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손녀딸 내일 손녀하고 가는 이제 서울 간단 말이에요. 아침에 가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막 일도 해야 되겠고 뭐 엊그제 생일이라고 뭘 하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주의가 이렇게 사업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온전히 하는데도 맛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는 것 같고, 뭔가 지금은 이제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제가. 사업에 집중을 막 해야 될 때거든요. 막 즐겁고 막 행복하게 막 음식 만드는데 하면 음식이 정말 맛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양념, 사랑이 들어가서. 근데 이제 지금 사랑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약간 분산되니까 이게 그닥 있잖아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닥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사업에 뭔가 아침에도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문자를 뭐 여쭤봤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써머리 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네, 아니요 이럴 줄 알았더니 이만큼 장문에 글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였거든.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막 파장이 막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듣는 거? 제가 써머리 하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아직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막 너무 가고 나서 지금 돌아와서 할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하고 오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지금 너무 막 집 봐야 되고 하는 게 막 이래요. 근데 저같이 핑계 대시지 말고 여러분들 하세요. 지금 손주 안 와 있죠? 막 안 와 있으니까 저같이 핑계 대지 마시고 하세요. 듣는 거랑 쓰는 거랑 천지 차이라니까요. 쓰는 거는 뭐냐면 정말 정확하게 집중해서 캐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도착하자마자 누굴 미팅을 했는데 다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돼요. 근데 자기 신념은 있어. 이게 해결이 좀 돼줘야 돼요. 이거는 알아들어요. 이거 얘기할 때 얼굴이 화내요. 자기 신념 얘기할 때는 또 어두워져 있어요.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신념을 해결해서 재맥락이 되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고요. 저도 잘 하고 싶고요. 공부하니까 잘 하는 줄 알고요. 잘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 잘난 척하면서 난 잘하고 있어. 제일 많이 들었어. 제일 많이 청소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결국은 제가 몇 주 전에 11월 달에 이제 공부하면서 경쟁, 보기 싫은 거예요. 막 이거를 아프게 움직이면 막 아프니까 아픈 거 싫으니까 경쟁, 뭐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해도 휙 넘겼죠. 근데 경쟁을 딱 이제 제가 그 명상 자격증 따는데 그 자격증보다 저는 정말 가치 있었던 건 경쟁이라는 저 단어를 제가 조금 더 깊숙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셨던 거. 그 보는 순간 좀 깊이 있게 본 거죠. 근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보기 싫었단 말이에요. 본 거예요.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왜 이기려고 하는지 그거 찾아야 돼. 그러셨거든요. 그냥 스리슬쩍. 근데 제가 스리슬쩍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스리슬쩍 넘겼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넘긴 거예요. 이 모든 게 신념으로 제가 넘긴 거예요. 선생님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념대로 아직은 하고 있다. 아직 재맥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질문하고 신념 발표하고 질문하고 신념 발표는 내가 신념대로 가고 있는 거를 다 찾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방향을 진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건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 세세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생님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이게 아니라 어떤 큰 틀에서 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주의가 가 있는 게 그냥 선생님한테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실까? 이게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게 맞춰져 있어요. 내면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막 보면서 결국은 제가 경쟁 보기 싫어했는데 경쟁 써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보기 싫었는 걸 봤어요. 아픈 거였었던 거예요. 이걸 하기 싫었는데 또 아팠던 거예요. 팔이. 그랬는데 거기서 눈물이 났고 내가 왜 울까? 울 일도 아닌데 눈물이 왜 날까? 경쟁에서 지기 싫다가 있는 거예요. 지기 싫다는 거는 뭐야? 졌었던 기억이 나 혼자 신념체계에 있다. 진 일도 없었는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졌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초라해지고 눈물이 나는데 내가 공부하면서도 자꾸 초라한 것들 깔려 있었던 거예요. 초라해지려고 사업도 초라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신념 체계를 막 가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요번에 찾으면서 알아차리고 그걸 보고 나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 3년 전에 해주신 너무 다행히도 3년 전에 해주신 이 가치에 대한 귀한 것을 누가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로 지금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또 뭐예요? 진짜 사업의 근본적인 기본 원리에 대한 그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 회사의 그 사업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슈머 마케팅에 대한 원리를 또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듣고 오면서 제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며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점에서 초라하게 모든 사업가 가정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초라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본 거죠. 아니다 하면서 초라해지게 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초라해 진 것까지 그러니까 제 이제 근원에서 계속 봐요. 근원에서. 근원에서 자꾸 보려고 인제 더 가까이 보려고 에너지를 하거든요. 또 걸리죠. 또 보죠. 또 걸리죠. 또 보죠. 예 제가 인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저도 신념 체계로 공부를 하고 맞추지만 가고 있었는 게 신념대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99.9% 신념대로 가고 있어요. 앞만 위에서는 포장을 하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막 모자를 쓰고 뭔가를 막 그래도 결국은 신념대로 가고 있어서 신념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념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내가 그 방향을 맞추는 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고 내 사업체 모든 사회, 이 그룹, 사회 이 전체 지구의 인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신념을 바꾸는 것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깊이 느껴지는 바가 있네요. 예.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시점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 건립이라는 발상을 후원하기 위해 뭉치 뭉치자고 뭉치자고 합의한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뭉치자 하는 순간부터 존재했다. 뭉쳐야 되는데 제가 초라해져야 되니까 뭉쳐졌어요. 안 뭉쳐지는 거예요. 안 뭉쳐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뭉쳐야 되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안 뭉쳐지는 거예요. 안 뭉쳐져요. 그냥 적당하게 막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누가 한 분이 "아 제가 뭉치겠습니다."라고 인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뭉치는 것 같이 옆에 와 있어요. 근데 말 안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가자고 하니까 뭐 자기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 약속이 있고 막 하는데 오후에 사무실에 왔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는 거. 아니 왜 그러는데 자기 할 일 하고 싶어서 하고 왔으면 신나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쩔뚝쩔뚝 그랬더니 미팅하는데 "앉아 있어 봐라."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다 나가면서 "괜찮아졌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무언 시츄에이션인지 난 참 모르겠 말 더럽게 안 듣는 거죠. 누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선생님 말을 소리는 듣는데 선생님한테 주의는 가 있는데 막 저항하면서 듣고 막 이랬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가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보고 진짜 제대로 제가 진짜 좀 어느 정도는 많이 봐서 그냥 사업할 때도 그렇고 방향만 맞춰져 있으면 엄청 좋을 텐데 방향이 안 맞춰져 있네? 근데 괜찮아. 나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원리로 맞춰져 있으면 예 맞춰져서 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이래요.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게 뭉치자고 합의한 순간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선생님한테 맞춰졌다라고 할 때 몇 년이 걸렸지만 왜 저항아니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 공부하는 순간부터 봤거든요, 저는 그 그림을.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완전히 저는 도쿄돔에서 완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제가 듣는 모습을 한 6 개월 전에 봤어요. 수업을 하는데 느꼈어요. 아 이거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꼭 잡고 있었던 게 있는데 저항을 해서 12 년이 걸렸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제가 12년 걸렸으니까 우리는 2년 만에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2년 안에도 지금 들어와도. 할 수 있어요. 단 저항만 없으면. 2 년이 뭐야 1년 안에. 2 년을 계획해 주셨죠. 2년 안에는 되겠다. 원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저항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삽시다. 저항하고 말지 말고 삽시다. 그래야 빠르게 간다는 거죠. 내 생각을 그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내 생각을 봐야지 내 생각을 보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 내 내면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나한테 와 있어야 되는 거야. 밖에 가 있는 거 아니라 나한테 와 있어야 된다. 자꾸 내면을 일어난 일에 내가 어떻게 왜 무엇이 왜 그럴까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네, 앞으로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됩시다. 아시겠죠? 네,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